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집단 상담의 기초 홍시라 교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집단 상담이란 무엇인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으로 일단 집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단이란 2명 이상의 상호 독립적인 개체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의와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장은 아주 집단 상담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집단 상담이란 치료적 기능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상호 교류 과정이라는 건데, 이 치료적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의식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허용적인 현실에 초점을 둔 정화, 그리고 상호 신뢰, 돌봄, 이해, 수용과 지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했던 이 치료적 기능들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상담자와 집단원들이 있는 집단 속에서 서로 자신의 관심거리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집단을 구성하는 집단원들은 포괄적인 성격의 변화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사실 집단 상담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개인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집단원들은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증대시켜야 되는데요.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요. 바로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나 행동, 문제점을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바로 경제성이 있고요. 효율성이 있고 또 실용적이고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의 축소판 기능을 하는데요.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 작은 그 축소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바로 개인 상담을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상담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집단 상담의 개념입니다. 집단 상담의 개념에서는 집단 상담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집단 상담을 이끄는 상담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 상담의 대상자, 어떤 사람들이 집단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개인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교적 정상범위라고 써 있죠. 그런데 여기 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 과업의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 발달 과업상의 문제라는 것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이 들면서 갱년기 증상을 겪을 수도 있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우울증 같은 것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발달 과업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인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들도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은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상담자, 집단 상담을 이끄는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자, 상담자는 먼저 집단 상담보다 이전에 개인 상담에 대해서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단 상담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또 성격 역동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집단 역동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집단 역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집단원끼리 그리고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사이, 그러니까 집단원끼리도 하나의 뭔가 상호관계가 있고요. 집단원과 집단 상담자 사이에서도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 상호작용들을 바로 집단 역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단 상담의 개념에서 앞에서는 이제 대상과 전문가로서의 상담자 역할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집단 상담에서 어떻게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상호 신뢰와 무조건적인 수용,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노출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 무조건적인 수용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내 느낌이나 신념, 행동들을 편하게 표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요거는 뒤에서도 나올 건데요. 자,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작업이 아니라 집단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교정적인 정서 체험,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외상 사건,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잊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에서는 아주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외상 경험을 표출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게 바로 교정적인 정서 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집단 상담은 어떤 목표와 원리로 이루어지나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목표입니다. 자, 집단 상담의 목표. 처음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 습득,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일단 신뢰가 기반이 돼야지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집단원들에게 이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상담은 더더욱 더 이런 목표라든지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간의 욕구나 문제들의 공통성과 보편성을 인식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나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구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수용과 자신감, 자기 존중감 증진, 이런 것들,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 문제, 아까 전에 짚어드렸었죠. 임신, 출산, 노인, 우울증 이런 것들, 이런 정상적인 발달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 항상 살아온 대로 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대로만 해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질 수 있고 자율성, 책임감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집단 상담의 목표 7번째, 내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할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이런 능력들을 증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이 집단 상담이란 것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아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목표도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게 흐지부지가 될 수 있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자, 9번째로는 이 안에서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효과적인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민감성 증진. 집단 상담에서는 한 명 이상의 객체가 상호작용하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기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또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증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염려를 바탕으로 한 직면의 기술을 습득을 합니다. 직면이라는 거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직면을 내가 할 때는 사실 괜찮은데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직면을 시킬 때는 상대가 좀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와 염려를 바탕으로 직면시키는 법, 이런 것들도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12번째,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에서 내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진짜 내 욕구가 뭔지 알고 내가 원하는 삶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로 가치관을 명료화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명료화하고, 그리고 명료화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수정할 수 있을까? 수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내 가치관을 바꿀지 그런 방식들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정상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계속 나오고 있는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집단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교적 정상 범위에 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4가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청소년 상담사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사 시험에도 나왔던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담 환경에서 계속 마주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는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수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표는 집단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단원의 목표는 상담사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상담사가 이거를 이끌 수 없다면은 효과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상담의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 상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리는 순서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지금 6가지가 있죠. 교재에 써 있습니다.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개방, 자기 주장, 자기 평가, 자기 도전. 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기 이해가 있어요. 자기 이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이해인데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사실 그대로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해를 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 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용을 해야 되고, 자, 받아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면은 그 다음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수용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또 수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자연 현상까지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자연 현상까지 수용하는 단계.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요, 자기 개방 단계입니다. 자기 개방은 나에 대해서 앞에서 이해하고 수용을 했어요. 이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요거 자기 개방은 사실 중기 이상에 하는 게 좋아요. 상담에서 여기 써 있죠. 상담 중기 이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부터 나를 드러내면은 약간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이 사람 왜 처음부터 자기에 대해서 막 다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개방은 상담 중기 이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개방은요, 나를 드러내면서 상대의 개방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나를 먼저 드러냈으니까 상대도 저 사람도 본인을 드러냈으니 나에 대해서도 조금 드러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주장, 자기 평가, 자기 도전의 단계입니다. 다음 자기 주장 단계인데요. 앞에서 이제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드러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자, 나의 권리와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했다면은 그 피드백이 돌아오겠죠. 그 피드백이 바로 자기 평가라고 합니다. 자기 평가는 내가 이제 나타낸 행동이라든지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인과관계를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피드백이 돌아왔다. 이 A와 B가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평가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자기 평가 단계를 통해서 내 행동이 이 실제 집단을 벗어나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유효하고 적합한 것인지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은 자기 도전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앞에서 이해, 수용, 개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는 주장, 그리고 평가가 돌아왔었죠. 이제는 자기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이제 행동이라든지 사고, 감정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실제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도를 했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담자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성장하게끔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단 상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흐름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잠깐 팁을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상담사 3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심리학 이론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과목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를 계속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집단 상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고 기출로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로 집단 상담의 장점, 첫 번째, 편안하고 친밀감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리 학습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집단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사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여기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현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가 여기서 터득한 사회적 기술과 행동을 연습하는 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장이기 때문에 소속감도 기를 수 있고요. 함께하는 연대감도 기를 수 있어요. 유대감도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동료의식, 협동심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대인관계도 형성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 장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지도성이 확대된다. 이거는 집단 상담자가 겪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지도성도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집단원들끼리는 이야기나 행동을 경청하는 연습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거, 그리고 관찰하는 연습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장점이에요. 한정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집단 상담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원으로 하여금 개인 상담에 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에 대해 상담이란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집단 상담을 받고 나서 개인 상담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하게끔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장점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단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집단 상담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아까 개인 상담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개인 상담에 비해서 개인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개인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자, 여기 현실 도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집단에 속해서 이런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더 많은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또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단 4번, 집단의 압력이 집단에 대해서 저항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압력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뭔가 집단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 집단에 참여하기 싫게끔 만드는 저항감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뒤에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비밀 보장이 철저하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비밀 보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원을 이끄는 집단 상담자가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가 자신만의 뭔가 특정한 지도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8번째, 이 훈련받지 않은 기법. 이런 것들은 기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집단원에게 도움이 된다면 훈련받지 않은 기법도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기법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단 상담에 대해서 앞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집단 상담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엔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여기서 이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러한 문제가 쭉쭉쭉 지문이 나오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단 상담이 적합한지 개인 상담이 적합한지 고르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 1번부터 여기 5번까지는 어떤 의미로 약간 맥락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 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비슷한 맥락이죠. 여러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될 사람 그리고 또 성격이나 생활 배경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려나 존경심을 습득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대화 기술이라든지 사회화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유대감, 소속감, 협동심 이런 것들을 향상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내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조언이 필요한 경우 집단 상담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동료나 타인의 이해와 지지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 다른 사람들이 집단원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집단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내 문제를 기피하거나 유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집단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노출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이 지문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이 아니라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단 상담에서 더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통에도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집단 상담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인 상담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먼저 문제가 위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과 해결 방법이 복잡할 경우, 문제가 위급하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개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비밀 유지 계속 나오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러 명이 소통을 하는 집단 상담에서는 사실 비밀 유지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새어나갈 수가 있는데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검사 결과 해석할 경우에는 재인 상담이 필요한 거고요. 또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불안 장애가 있거나 광장공포증이 있거나 너무 심한 공포감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이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집단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요게 사회공포증 그리고 광장공포증 이런 게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집단원들이 비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자,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혼자 하는 개인 상담이 더 적합할 거고요. 또 대인관계가 너무 좋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집단원 사이에서도 수용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감을 지닌 경우에도 개인 상담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번, 8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7번. 집 상담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인정을 강박적으로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거는 이런 분들은 사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워요. 집단 상담에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자꾸 꾸며진 연극적인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인식을 좀 먼저 기반을 두고 나서 상담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뭐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 상담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나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 이거는 자기 이해부터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사회적이거나 주의 산만,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집단 상담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자아가 와해된 경우, 극도로 의존적인 경우, 의심이 심한 경우, 그리고 예민하고 정신적으로 병적인 경우, 여기 있는 사실 10번부터 11번 같은 경우 하나의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심리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자,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의 유사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둘 다 어쨌든 상담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를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상의 문제 해결을 돕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공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공개, 자기 수용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상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밀보호는 아주 중요합니다. 비밀보호는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사의 기법 면에서 집단원들이 이야기한 거를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조금 손쉽게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수용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자, 이제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집단 상담과 집단 지도 그리고 집단 치료 훈련,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말이라서 좀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 드릴 건데, 자, 먼저 상담입니다. 상담. 이제 포인트가 상담이냐, 지도냐, 치료냐, 훈련이냐, 이 네 가지를 구별하는 건데, 상담은 핵심이 이 주제가
집단원 개개인 자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집단원 개개인 자체의 행동 변화와 성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정상적이고 발달적인 문제를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또 직업 선택 이렇게 좀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을 취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정서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을 하고요. 또 집단원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감정과 행동 양식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조금씩은 다 이 상담이나 지도 치료 훈련이 규모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5명에서 15명, 6명에서 12명. 요 규모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 횟수는 5에서 25회 정도. 사실 최소가 5회기고 5회기만으로는 조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회기까지도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집단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집단 지도 보실게요. 표에서 2번째입니다. 집단 지도는 우리 학교나 직장 이런 데서 일어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정보를 요거는 제공하고 전달하는 약간의 일방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집단 상담자는 제공을 하고 배우는 집단원들은 습득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조금 더 큽니다. 10명에서 60명 정도 혹은 전교 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100명에서 300명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 횟수는 생각보다 짧죠. 1회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는 교육의 의미, 전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치료입니다. 자, 치료는 아까 처음에 보았던 상담이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치료라는 말은 보통 병원에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려면은 당연히 임상적으로 훈련된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신적이고 성격적인 장애가 있는 집단원들을 교정하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집단원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이 무의식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의식적인 동기는 사실 지금 현재보다 과거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이라든지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동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과거에 집중한다. 현재보다는 과거에 집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성격적인 장애, 여기 써있죠. 성격적인 장애 문제들을 다룬다. 그리고 이 성격적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성격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병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아요.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 횟수는 조금 길어집니다. 10회에서 50회 정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집단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집단 훈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집단 훈련은 또 집단 지도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지도랑 집단 상담의 중간 영역이다라고 여기 써 있죠. 지도랑 비슷하고 상담과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 특성들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비슷하냐? 집단 지도처럼 공동의 목적을 가지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에도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둘 다 충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원들이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집단 지도는 대상자가 최대 300명까지도 가능했죠. 근데 이거는 뭐 최대 30명 정도, 그리고 훈련 기간은 4회에서 12회, 그리고 한 번 할 때 조금 시간이 깁니다.
두세 시간 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취업, 면접, 발표, 훈련, 사회성 훈련, 감수성 훈련, T집단 훈련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에서는 전반적으로 집단 상담이란 무엇인가, 개요,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장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 마치겠습니다.